10월 29일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앞서도 저희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획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4년이고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민선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지 20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 정희윤 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지방자치의 날이군요. 네. 지방자치 얘기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지방자치가 뭐냐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의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지방자치란 간단히 말하면은 그 우리 지역 문제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제반 활동들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자치가 있고, 또 주민 스스로 이제 해결하는 주민자치를 다 포함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 문제를 지역 공동체가 100% 해결한다는 게 사실상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주로 중앙정부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이제 지역 문제를 풀어가죠. 근데 이제 이때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 역할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중앙집권이다, 그다음에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좀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러니까 분가한 자식하고 부모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분가한 자식한테 일일이 간섭을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중앙집권적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분가한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이게 이제 지방분권이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좋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독립해서도 부모님한테 재정 지원을 받고 이러면 또 좀 매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사실 관련이 있잖아요. 중앙정부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의 역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지방자치 20년 하니까 사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인데 지방자치 한 게 그러면 20년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전에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사실 이제 1948년 제헌 헌법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다 이걸 명확하게 했죠. 그렇지만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두 개의 조문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셨는데, 근데 당시 상황이 그때 동서냉전 시대였고 남북이 분단되고 대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최소한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48년에 시작돼서 중간에가 그럼 좀 끊긴 거죠? 시기별 그 흐름을 좀 봐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자치는 뭐 굉장히 좀 최소의 지방자치였죠. 그런데 이제 그 제헌 헌법이 다음 이듬해에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를 못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1952년에 이제 최초로 지방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뭐 사실은 뭐 지방자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중앙 정치 세력 확대를 위한 정치적인 도구였다. 뭐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가다가 그게 이제 1961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군사 정권에서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는 통일 이후로 유예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헌법에는 있는데 한동안 이게 사문화됐습니다. 사문화되다가 아시다시피 1987년에 우리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헌법 개정이 되면서 그때 이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그래서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91년에 지금 이제 지방의회 선거가 되죠. 그리고 1995년에 드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다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바가 있죠. 우리가 정부 수립하면서 사실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이니까 뭐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제대로 정착되기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착되기 전에 이 지방자치의 물줄기가 흐름이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1990년에 91년에 이제 부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라는 건데요.
지난 이제 제대로 좀, 이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지금 네. 실시하고 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재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도 많이 발전했죠. 네. 뭐 우선 그 선거를 통해서 주민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확립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소송 이런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도 제도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이제 입법을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조례 수 건수를 보더라도 네. 지금 현재의 그 민선지자체 출범 이래로 한 2배가 지금 증가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6만 3천 개 조례가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의 우리 동네의 규칙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만들어졌고 뭐 또 여성 지방 의원 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4,800가 늘었는데 지금 네. 현재 한 뭐 84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 여전히 지방자치는 사실상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예컨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금 조세 전체를 비교해 보면 한 8대2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2000년 이후로 뭐 거의 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사무하고 지방자치 사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7대3.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는 이할 자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국세라는 게 국가만 다 쓰는 게 아니고 네. 지방 교부세를 통해서 다 이제 다시 이전이 됩니다. 이전되지만은 이게 다 조건이 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앙 정부의 통제에 사실 좀 예속되는 그런 면이 있죠. 네. 네. 얼마만한 부분을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가 이렇게 나누어서 분권할 거냐는 뭐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부족하다라는 걸 딱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로 보면 중앙정부와 나눠서 하는 게 7대3 정도 하고 그러니까 3할 정도 하고 네. 재정은 8대2니까 2할 정도밖에 안 그렇습니다. 되고 네. 이게 현주소인 것 같은데요. 네, 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하면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로 복지 부분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늘었다는 걸 높게 평가하더군요. 실제 네. 그 부분은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네.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이 좋아진 건 확실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뭐 예컨대 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부분 예산이 지금 28%까지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3.7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시설만 보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뭐 당시 출범 당시 한 3개, 4개 됐는데 지금은 15개, 16개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공도서관 수가 3배가 늘었고 박물관 2배. 뭐 그래서 복지 문화여가 시설은 뭐 대충 확봉됐다. 대폭 확봉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그 이제 주민 참여 문제인데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정 감시 활동도 하시고 주민 감사 청구, 주민 발의 이런 게 시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민 투표, 주민 참여 제도, 주민 소송, 주민 소환 이런 그 제도적인 기반도 상당히 마련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 정보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제 국민 제한도 있는데 근데 국민 제한 건수만 하더라도 지금 한 11만 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보다 한 19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는 이 재정 문제인데요. 재정 문제의 투명성, 이제 이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지금 주민들이 지금 참여를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네, 그렇습니다. 예.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해서 하고요. 그래서 또 주민 제한 사업들이 네. 지금 현재 한 350개 정도 주민 제한계 한 500억 정도 지금 사업을 실제로 받아서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선출직이라고 하는 게 뭐 표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잘 하지 아니하실 수 없죠. 그럼요. 다음에서 이제 표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행정단위에서 생활 속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뭐 이전보다 문화라든지 복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가 새롭게 부활해서 20년의 성인이 됐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신데 가장 첫 번째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역시 재정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재정 문제죠. 예. 이게 참 힘든데요. 정부의 의존 재원이 자꾸 늘어나고요. 네. 지금 소위 말해서 자주 재원의 확충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자꾸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엔 특히 이제 국가 복지 사업 이게 이제 늘어나면은 국고 보조 사업에는 지방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폭 늘었다 보니까 매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1997년에는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63%까지 갔는데 네. 지금 현재 한 45%까지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리고 줄었습니다. 사실은 예, 늘어야지 그렇습니다. 건강한 건데. 그리고 예. 좀 그나마 사정이 좋다는 네. 특별시, 강력시 같은 것도 한 89% 되다가 네. 지금은 거의 뭐 61%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국고 보조 사업을 하면 지방비 부담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1911년부터 15년까지 한 4년간 거의 한 25%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큰 부담이 되고요. 현재 지금 국고 보조율이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당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국가 전체로도 우리가 뭐 대선이나 이렇게 지도자를 뽑을 때 복지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지 수요가 많고 그걸 상당 부분을 이제 지자체가 함께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뭐 지방 재정 자립도라는 게 지방이 어떤 뭐 물론 무리한 사업을 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런 네.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중앙 정부와의 복지 사업 문제가 가장 영향이 크군요. 예, 재정 문제는 그렇고요. 뭐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현안은 어떤 겁니까? 그 이제 저 입법권, 입법권. 뭐 저 조직권 이런 부분이 네, 있는데요. 이제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아까 재헌헌법이 1948년 네. 제정된 이래로 9번이나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행 헌법이 1987년도 된 건데 네. 여전히 두 개의 조항입니다. 관련 두 개의 조항이고 최소 지방자치주의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방 정부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반드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도 법령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재정권 이런 것들이 뭐 유명무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근데 그 제도상 지금은 사실상은 중앙 정부의 틀을 벗어나기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좀 행정을 하고 이런 지역 특유의 활력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제한을 받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가 여기서 성년 20년에서 더욱더 획기적인 발전을 하려면 결국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통해서 뭐 헌법이나 법률 조항을 고쳐야 되는 그런 선결 과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워낙 네. 힘든 일이고요. 그렇죠. 간단치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예. 외국 사례를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럴까요? 예컨대 지방자치를 하려면은 대개 이제 자치 입법권, 뭐 조직권, 재정권이 얼마나 확보됐느냐 이제 네. 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예컨대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으면은 법령 내가 아닙니다. 취지만 위반이 되지 않으면은 취지. 네. 예.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또 우리는 권리 제한을 못 합니다. 조례가. 근데 권리 제한도 할 수 있고. 그건 뭐죠? 권리 제한을 못 한다는 건? 이제 소위 말해서 페널티 부분이죠. 네. 이제 부가금 내는데 그 이제 칭찬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꾸정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직과 인사도 우리는 이제 행정자치부가 기준을 다 가지고 승인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와 규칙을 통해서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는 지금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세목을 자율적으로 뭐 늘린다고 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일본은 그 법정 세목 외에 스스로 세원을 발굴하고 또 세율을 정하고 부과하는 소위 말해서 법정 외세의 어떤 창설과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확실히 네. 좀 한도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근대화를 빨리 뭐 했습니다만 네네. 그렇다고 지금 일본의 어떤 그 정치 성향이나 국민적인 그 수준들이 그럼 우리보다 그렇게 월등히 높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고 봤을 때는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오래된 안정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네. 틀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네. 그 지방 분권 계획을 3차를 통해서 네. 많은 그 논란을 통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시간이 걸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자치 날을 맞아서요, 지방자치 20년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또 특수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의 수도이면서 지방정부이기도 해서요, 서울의 지방자치가 또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예, 그렇습니까. 서울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이죠. 그리고 네. 또 수도로서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니까 다양한 관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4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주민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건데요. 오늘날 행정의 요체라는 것이 거대 담론을 이야기해서 별로 감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나한테 뭐 해줄 거니 뭐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현장성이 있어야 되고 빨리 좀 신속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앙정부는 멀리 있죠. 그래서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 역할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분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사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건데요. 민주 시민의 역량 강화 문제입니다. 예. 결국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주민 참여도 하고 주민 공동체도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지역 상생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 지역 간의 교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앙정부의 관계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의 파트너 역할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장님은 지금 국무회의에 배석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거기 이제 가셔가지고 정책 조율도 하고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들을 좀 전달해드리는 뭐 이런 창구 역할도 사실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네. 서울이 이제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서울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요. 서울시가 또 해야 될 역할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이따 좀 여쭙겠고요. 그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 20년을 얘기했으니까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개선돼야 될 내용, 이걸 좀 먼저 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역시 지방자치가 이제 20년 됐기 때문에 뭐 형식적인 틀은 갖춰졌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제 2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할 일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이게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이제는 제가 보기에 국가 단위의 총량 지표 그렇게 별로 감동적이 않고요. 네.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약간 현장 밀착형 서비스거든요.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대 담론 시대에서 이제 생활 정치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 지자체 역할은 점점 더 제가 보기엔 부각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그러면 자율 책임형 그 지방자치를 잘 하고 있느냐? 부족함이 많은 게 또 사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 내려주고 그걸 열심히 하면은 좀 더 성숙한 단계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많지만 사실은 그 논어에 보면 20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겁니다. 예. 또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지방자치에서 서울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이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지금 또 잘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는 건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뭐 또 자랑도 좀 해야 될 텐데 우선 뭐 역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 경제적인 역할과 수도로서 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한 좀 위치로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수도 서울이라는 이런 특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 하나로서 서울시가 가진 역량과 선도적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좀 맏형 역할을 좀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 상생 발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울시 역량 정도면은 우리가 좀 앞장서서 모범을 좀 보여주는 게 옳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위해서 뭐 지방 정부의 뭐 이런 요구 사항도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좀 리더십을 좀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조금 이제 자랑을 드리면은 최근에 사실 서울시는 자치구하고 자치분권 실무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시장님 상당히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한 2,800억이라는 조정교부세를 추가로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리더십의 이제 사례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정부도 좀 지금
지자체에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 정책을 입안하실 때는 좀 저희들도 불러가지고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협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서 현주소 그리고 또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 분권연구센터 정희윤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